49페이지 기본계획 지금 본 거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받고 인접지역 받고 큰 번호 2번 보시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자기들이 직접 확정할 수 있다. 그 확정서 있죠? 양괄 1번에. 그리고 양괄 2번 시, 군,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라고요?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할 때는 변경도 꼭 따라 붙습니다.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수립하는 절차.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 공통 절차입니다. 기초조사 해야 된다. 기초조사.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과 광역계획에서는 뭘 해야 돼요? 주민 의견 청취 듣는 절차로서 공청회 개최 그랬죠? 공청회. 그래서 포함 내용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토지의 토양 등에 대한 토지 적성 평가, 괄호 안에 있죠? 작은 글씨로.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시켜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예요? 그 밑에 면제사유가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행한 바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생략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알기는 어렵고 하나만 아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 특별시장부터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어디 갔지?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1번에 보시면 다시 죄송합니다. 5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기초사와 공청회 하는데 준용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준용하는 내용에 좀 써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준용한다 이랬네요. 벌써 본 지가 벌써 한참 됐죠? 1교시 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가 있었어요? 공청회 있었죠. 공청회. 광역계획에 기초사와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청회란 말이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없지만 준용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청회를 해야 된다. 빌려서 쓴다는 거예요. 해당 조문을. 그리고 이제 기초사도 준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라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추가되는 것이 토지 적성과 재해 취약성이 이제 여기서는 추가된다는 겁니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5년 하는 게 있었고요. 자, 이제 그동안 지방의회 의견 청취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에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자, 확정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다음에 도지사 승인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가 협의하고 심의하지만 시장, 군수는 스스로가 협의하거나 심의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하는 자가 협의 심의하는 거죠. 그리고 양괄호 4번 공고열람 이건 목차만 보시고요. 그 내용은 송부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번, 100번 읽어도 헷갈리기만 하고요. 그냥 공고하고 열람한다 이렇게만 보시고 목차만. 다음 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5년마다 뭐 하라고요? 재검토해야 됩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재검토라는 말이 자꾸 걸리는데 시험에서 관련된 건 아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2015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 5년이 지났어요. 5년. 그럼 뭐 해야 돼요? 검토. 검토 아니에요? 재검토예요? 검토예요? 재검토예요? 저는 검토 같은데 한 번 한 걸 다시 보는 게 검토 아닌가요? 그러면 검토해야 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재검토해야 된다. 재검토는 검토한 걸 또 검토하면 재검토. 그죠? 그러니까 검토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해요. 근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정비계획 같은 데는 이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바꾼 것도 있어요. 이제 바꾼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직도 약간 어색한데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문제 풀고 답안지 어떻게 해요? 검토하죠, 검토. 처음 하면 검토, 또 하면 재검토. 이게 이제 재검토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도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마찬가지 공통점이 도시군에 적용되는 거죠. 도시군에 적용되는데 그 도시군에 적용되는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이 1.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2.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근데 용도 구역은 또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놨어요.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리고 6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만 적용되는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런 것들을 지정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과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것과 그곳에서 적용되는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에서 용어 정의에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에 적용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지구단위가 어디에 설정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적용되는 룰이 지구단위 계획, 입지계 최소구역이 있고요. 이러한 용어들은 어차피 처음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고 거듭하고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 하면서 이제 용어들이 좀 더 익숙해지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외울 때도 무슨 뭐 이거를 앞글자 따가지고 다 개도시까지 외우는 경우인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기, 지, 도가 있다. 용은 세 가지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기는 기반시설 설치, 지는 지구 단위 계획, 도는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지도하면은 시험에서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중개사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지문에 안 나오고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한 다음에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지문 중에 아닌 것은 할 때도 전혀 엉터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토계획법에 있는 게 나오면 좀 헷갈리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특별건축구역 이런 데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이런 데 여기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별개의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 용도지역은 아까 제가 칠판에 21가지를 한번 써드렸고 용도지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겁니다.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개도시 수입하는 게 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시가화, 그리고 수산자원,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까지가 이게 용도구역 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 내용을 받고 56페이지 보시면 이제 2반 하는 게 나오는데요. 2반 도시군 관리 2반권자 보겠습니다. 자,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 2반은 관할구역의 장들이 하는 겁니다. 광역만 공동수립이에요. 여러 개 걸쳐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2반 하는 겁니다. 수립 2반을 한다. 여기서 특별히 2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기본계획은 이 사람들이 2반에서 결정했죠. 광역장들 여기도 광역장들이 이 사람들이요 2반에서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는요 다시 여기처럼 도지사가 결정해줘요. 도지사 결정.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하지 않고 이제 그 법률적 의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승인 받는다, 결정을 신청한다 이러지만 그냥 어쨌든 도지사에게 확인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이런 승인 받는다, 결정을 신청한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 자꾸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걸 여기에다가 승인 받는다 해서 틀린 말로 내기도 하는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도지사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글자 낱말
뭐 단어 하나, 글자 하나를 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뭐 허가를 승인으로 바꿔서 낸다든가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 도지사에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 중에는요. 아까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했어요? 대도시 시장 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도시가 대도시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대도시 시장은 이렇게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특광 별별 이 사람들하고 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에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 2반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는가 했더니 시, 도, 지사, 대도시 시장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2반은 이 사람 하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2반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2반을요, 이 사람들이 할 때도 있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2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또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제가 아까 계획을 하면서 광역도시계획 앞에 국가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순환 때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국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누가 해야겠어요? 국장이 하겠죠? 국가계획이 우리 그 공법상의 국가계획의 의미를 여러분들 모르더라도 어쨌든 국가와 관련된 일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결정에 입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무엇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앞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다면 누굴 떠올려야 돼요? 국장을 떠올려야 됩니다.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된다면 국장이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 예외 벗어난 게 약간 하나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나중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국가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닌 것도 물론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셔도 돼요. 도지사관은 이제 요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도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입안해요. 그러겠죠? 근데 도계획이라는 말은 우리 법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시군 관리. 말이 길고 어렵죠? 도지사가 직접 결정한 사업이 뭐예요? 도사업이겠죠. 도사업, 도계획. 도계획과 관련된 입안은 누가 해야겠어요? 도지사가 입안해야 되겠죠. 도지사가 입안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여기 용기 지도가 있는데 용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누가 입안합니까?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어요. 국장이. 둘 이상의 시도니까.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땐 누가 해요? 일단 도지사가 입안하는 겁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추가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누가 입안하는 것인가, 그 주체가 누구인가만 일단 확인하고 여기 붙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건 가장 우리 공법에서 언제나 적용되는 거.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입안할 수 있어요? 국장이 입안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자, 그러면은 자, 입안권자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이 사람들이 입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도시군의 20년, 30년의 장기 발전 방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이걸 뺏어가면 그 자치권이 상실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기본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이런 말인데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에요. 토지 이용만이 아니고 문화 그리고 경제, 교통 모든 것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뺏어가면 안 돼요. 지방자치가 실종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다른 국장이나 도지사가 뺏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해요? 저 앞에서 공부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저 앞에서 누구 공부했죠?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칠판에 써놨죠?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얘네들이 하는 거지만 필요할 때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 도로를 설치하거나 용도 지역을 정할 때는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국장이 입안했습니다. 이거를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얘가 상급자니까 국장이 직접 결정하겠죠. 그래서 국장이 입안한 것은 누가 해요? 국장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도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 맞네요. 그죠? 정리하면 자, 국장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용기지. 자, 이제 여기는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은 이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이러한 것들을 수립하고 누가 결정하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토계획법, 저 앞에 설명한 국토계획법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나오고 6개가 따로따로 시험 또 나와요. 시험에서. 여기 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안 물어봐요. 국토계획 공부 안 해요. 따로 공부할 거예요, 이제. 근데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물어볼 때는 얘네들이 지문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도시를 관리하는 것, 개발하거나 정비하거나 보전하는 게 관리죠.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거 보전은 맞죠? 그러니까 관리계획 일종이에요. 하지만 이제 절차는 안 물어봐요. 내용들은.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용기지 누가 결정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용기지를 일정한 경우에는 국장이 입안해서 국장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냥 일정한 한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 그 동네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어요. 예, 시장 군수가 뭘 결정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 군수를 할 수 있어요. 구역도 정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건축물이 가능한가, 용도는 건폐는 얼마인가, 용적률 얼마인가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정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 군수도 직접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사람들이 입안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람들 말고도 국장,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그 원칙이지만 국장이 결정할 수가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하신 분들은 다 모르더라도 자, 저 앞에서 공부한 저기 앞에 국장부터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모두가 입안할 수 있고 모두가 결정할 수 있더라. 근데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것은 지구 단위만 할 수 있어요. 이것들. 그 분류는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은 누가 입안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개별적으로 국장이 입안할 때는 언제인가, 시장 군수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갖다가 퍼즐을 맞추시면 돼요. 이제 전체 큰 틀을 잡아놓고 이제. 도시군 관리기의 입안과 결정 절차 한번 봤습니다. 자, 이 기초사회는 어디 가서 관리기네요. 기초사회는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상태라든가 교통, 주택의 지금 현황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 조사를 해야 된다.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세무한 이유는 용기지 모든 것을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것이 아니고 이건 들어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은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중요한 것만 들어요. 중요한 것만. 모든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와 관련된 것은 지방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됩니다.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지구단위.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되고 주민 의견 청취하는데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저 앞에 두 가지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지만 이건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안을 이제 하고요. 입안한 데서 이 사람들이 입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래 얘네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장이나 도지사도 입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자, 협의하고 심의해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만약 국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고시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초조사를 이걸 해야 되는데 토지적성이나 재취약성 분석을 관리계획 수립일로부터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한 바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얘도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본계획도 관리계획은 얘보다 사소한 거예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예 기초조사 전체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의무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각각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 사유들인데 그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시험에서 분명히 나와요. 한 문제, 두 문제가. 근데 그 양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비슷비슷해요. 또 숫자들이 여기 있는 거, 저 뒤에 가서 도시개발 꼭 공부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정비사업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 비슷비슷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게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 중요한 거 몇 개 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는 할 거예요. 여기 생략하는 거, 기초 생략 사유 이건 몇 개 볼 겁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 한번 확인하고 또 세부적인 거 좀 더 보겠습니다. 위반권자 원칙 누구죠? 특별사항부터 군수까지 위반권자. 관할 구역에 대해서 위반합니다. 그런데 인접한 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할 수 있다고 했고 관리계획 수립할 때도 필요하다면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인접한 관할구역을 내 멋대로 포함하면 다른 관할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 포함할 수 있다고 했고 네모 안에 보시면 인접지역 포함할 수 있다고 네모 안에 큰번호 1번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미리 인접한 관할구역의 장과 협의한 경우.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위반한 경우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를 받으니까 1번 무엇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2번, 3번은 안 볼 겁니다. 시험에 나오기도 했지만 안 볼 거예요. 2번까지만 볼 겁니다. 3번 봐봐야 나올 가능성이 많지도 않은데 어렵기만 하니까 포기할 거예요. 버립니다. 둘리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 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둘리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둘리상의 시도에 걸친다면 국장이 간섭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1번만 보는 거예요. 집에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도지사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 위반할 수 있다는데 네모에서 2번을 읽어보는데 줄 긋지 마시고 읽어만 보겠습니다. 둘리상의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지사가 직접 결정한 사업 그냥 우리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뭐라고 해요? 도계획. 국가계획은 누가 위반해요? 국가계획은 국장이죠? 그러니까 도계획은 도지사. 그래서 도계획 이렇게 생각했다. 국가계획에서 연상해서 도계획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연상했다가 나중에 시험에서 2번처럼 도지사가 직접 결정한 사업계획 이러면 누가 위반해요? 도지사가 위반하겠죠. 지가 위반해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야 돼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100번, 1000번 읽어도 무슨 말인가 알쏭달쏭하니까 좀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페이지 어디 갔어? 위반 제한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위반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위반 제한 둘리상의 시도를 결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줘요. 그리고 도시군에서는 도시군의 관할 구역장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또 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렇죠? 주민들도 그래서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위반 제한. 위반 제한은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도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간식 갈 필요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에서. 얘네들은 저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이제 또 위반 제한이. 여기에 이것들 위반 제한 관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반 제한하는가 외우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잘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네들 다 위반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이거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만 도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들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판단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설치해달라,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얘네들. 용은 이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인데 이것들 만약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에 대해서 특히 제일 민감하니까 또 아니면 도시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걸 딱 묶인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거 풀어달라고 맨 위반 제한만 하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그 용도지역 변경해달라. 관리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 맨 그거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양산시민이 전부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면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용은. 근데 여기에 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여기도 개가 하나 있고 여기도 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개발 용도 구역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고 용도 지구에는 개발 진흥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진흥 지구. 개발 진흥 지구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요.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한해달라는 위반 제한은 뭐 안 하겠죠 보통은. 그러니까 개발 진흥 지구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얘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얘는 기지 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개발 진흥 지구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기지개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지개. 58페이지 위에는 네모 1.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라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편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진흥지구 중에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 어떠한 것이 있는가는 용도지구를 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는 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2순환, 3순환 때쯤 가서 한번 언급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어차피 지구 단위 하는 말이 나오니까 지구 단위와 관련된 위반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그죠? 나중에 이제 다 나에 있는 지구 단위는 성격이 좀 다르긴 달라요. 근데 지금 설명해봐야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은 나중에 미루고 위반 제한은 기지개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외우지만 자꾸 저렇게 칠판하는 것들 표를 보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는 아예 이제 이거는 여기서 공부하니까 위반 제한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용, 기, 지가 있는데 다 할 수 있다. 근데 용은 안 돼요. 용. 기관실과 지구단위 그리고 용 중에서 하나 딱 되는데 뭐가 돼요? 개발진흥지구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60페이지 위반 절차 보겠습니다. 위반 절차. 기초조사. 도시군관리기 위반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먼저 기초조사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 도시군관리기를 위반한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준용한다. 이 말은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된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그러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경미한 사항 위반은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그 밑에 있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환경성 검토 포함. 3번 토지적성이나 재해 취약성 분석 포함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여기는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플러스 환경성인데 여기서 뭐 추가되는 것 여기와 여기 다른 점까지 다 꼼꼼하게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포함할 수 있다고 포함해야 된다고 했는데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5년 내에 행한 바가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5년 내에 행한 바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일 때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슨 평가의 대상일 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일 때. 좀 이따 그 교재에 있는 거 체크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밑에 네모에 보시면 파란색 그로 된 거 보시면 기초조사 생략사항이 있죠. 보셨어요? 가나 보시면 가나만 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있을 때요?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나 보시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대지 면적이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할 때.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본 이러한 것에 해당될 때. 또 하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될 때 있습니까?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여기는 또 고해한 사유죠. 뭐 5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해 취약성 분석에도 5년 할 말 있죠? 그런 것들 체크해 놓고 그 각각의 개별적인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건 나중에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자, 여기에 여기네요.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요. 용, 기, 지, 도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이요. 아까 이제 도심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 도심지에 지정하고 싶대요. 그럴 때는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초사는요. 인구, 경제, 문화 등 그 토지를 개발하는데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기초사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보통은 개발이에요.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은 개발인데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게 있지만 개발하는 게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요. 여기다 지정한다. 여기다 지정한다. 이럴 때요. 여기 뭐 산간지역이에요. 산간지역이 지정하는 경우는 뭐 잘 없겠지만 산간 너무 심했나 관리지역, 뭐 농경지입니다. 이런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네요. 개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려면 개발에 불가피한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가? 여기 사람들이 좀 사는 곳인가? 인구, 경제, 환경, 교통, 주택 문제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환경성 검토도 해야 돼요. 토지가 개발에 적합한 그런 상태인가? 재취약성이 재에 너무 노출된 건 아닌가? 이런 것들 분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초조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여기다 지정할 때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어디다 지정한대요? 도심지에 정한다. 도심지에. 도심지에 정하기면 도심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경제, 사회, 문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기반시설을 갖춰졌는가 이런 것들이 이미 도심지에는 다 갖춰져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심지가 뭔지 아시죠? 도심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미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곳이에요. 도심지는.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뭐를 생략해도 돼요? 기초사를 생략해도 돼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여기 가봤더니 나대지 면적이 얼마래요? 2%에 미달된대요. 나대지는 대지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거고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데 아직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땅을 나대지 그러죠. 나머지는 이렇게 건축물이 건축됐다는 거예요. 2%, 1%만 나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축물을 이미 98% 건축한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대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도 뭘 생략할 수 있어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두 가지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내용들도 몇 가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는데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 것에 보면 위에 있는 것 가나다라마바까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에 해당될 때는 환경성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거 뭐예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면 이 말이 있으나 없으나 환경성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성은 기초조사의 하나의 내용이니까. 그럼 가나다라마바에 해당되면 뭘 생략할 수 있어요? 재해 취약성도 생략할 수 있어요. 환경 그리고 또 토지적성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환경성만 생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인 것. 그리고 이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했을 때는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생략할 수 있다 있고 토지적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제일 많아요. 이제.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몇 개만 더 간추려서 보겠습니다. 지금 안 보고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라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보통의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적은 거가 소규모,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인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는데 더 쉬운 시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뭔가 알면 그럼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략 하는 말 나오면 뭘 생략할 수 있어요?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시험 관련해서도 여기 환경 영향 평가 뭘 통과하면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그냥 일반 평가가 있고 소규모 평가가 있는데 전략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련해서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이런 것도 그냥 줘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통과하면 얘네들 시험 볼 필요 없습니다. 일반 평가. 그죠? 그래서 생략되는데 얘네들은 또 이건 안 줘요. 여러분이 취득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좀 문제되는 게 있죠. 이제 얘네들이 그 부동산 거래 좀 중개하는 사이트 하나 만들었다가 이제 이것이 법원에서 이제 불법이다 해가지고 얘네들 유죄 판결 났죠. 이제 그래서 중개사 한 명 고용해가지고 이제 같이 또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개사가 또 발로 뛰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 법률적인 문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간과한 거죠. 이제. 이 자격증을 안 줘서 그래서 아예 이제 이것도 이 사람이 이걸 취득해 가지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자격 취득하는 게 거의 안 돼요. 시험이 어려워서 너무 어려가지고 아 어려워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절박해야 되거든. 절박해야 내가 꼭 취득해야 되겠다. 절박해야 되는데 절박함이 없죠. 이제 우리들보다 훨씬 쉽게 합격하겠죠. 이제 공부를 한다면 가정하면 우리들 1년 걸리면 이 사람들은 2달, 3달 걸리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2달, 3달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절박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절박해야 된다는 거. 간절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 뭐 작심삼일이다 해서 제가 작심을 3일마다 하자 이 말 하려고 했더니 누가 하지 말래요. 너무나 그러면 식상한 말이라고. 저는 되게 오래전에 내 동생 책상에서 봐서 아주 몇십 년 전에 봐서 굉장히 좀 신선한 말이다 했더니 요즘 다 쓴대 그 말을. 어쨌든 지금 가지시는 그런 마음만 계속 가질 수만 있다면 수석 합격. 어떻게 지금 가진 마음을 계속 가지겠습니까? 조금 흔들리게 중간에 이제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럴 때마다 또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간절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생략할 수 있다. 5년 내에 행하면 생략할 수 있다. 뭔지 몰라도 생략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기초사를 해야 되는데 의무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그죠? 그런 것들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떠올리면 돼요. 다음 페이지 62번, 62페이지.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죠.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말이 들어갔어요. 그 말은 모든 용기 지도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 법이 정하는 일정한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만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잘못됐어요. 2번, 3번 있는데 3번이 좀 잘못됐는데 나중에 지금 뭐 잘못된 거 평가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유인물 드리든지 아니면 유학 집정돼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방의 의견 생략한다?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한 이러이러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면 생략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원칙은 드려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기반시설은 중요한 것만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중요한 것.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보겠습니다. 결정 절차 시도지사 대도시장 뭐 원칙에 난데 좀 목차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나 예외 보실 필요 없이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결정할 수 있죠. 국장도 결정할 수 있죠. 시장군수는 무엇만 결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와 관련된 것만 결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 보겠습니다. 네모에 보시면 네모에 64페이지 네모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시장 군수가 위반한 이 말을 쓴 것은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반한 거. 양산시장이 위반한 것은 양산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무엇만? 지구단위 계획만 양산시장 같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겠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만 아셔도 돼요. 지금 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사는 쉬워요. 수산자원 보호 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럼 이거 몇 번 해서 저는 뭐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번 읽었더니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회장이 하는 건 알았다 아니면 그거 지워도 돼요. 괜히 걸적거리는 것들은 꼭 계속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명백하게 아는 것들은 지워 상관없습니다. 이제 1, 2, 3 보면요. 1번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기획은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위반한 거. 지가 결정하겠죠? 자, 그리고 2.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한다고요? 국장이 결정합니다. 3. 무엇인지 모르지만 국가 계획과 연계한 것은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합니다. 5번은요. 5라는 번호를 지우고 이렇게 줄을 그어주세요. 4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국장이에요. 국장. 4번은 회장이죠. 4번 회장이고 그럼 여기 5번에 그냥 뭐 이렇게 하든지 별표를 해서 입지 규제 하셨죠? 입지 규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어디 앞에 쓰는 게 좋을까? 뒤에 쓰는 게 좋을까? 밑에다가 써주는 게 여백이 있네요.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국장, 시, 도, 지, 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이렇게 해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밑에다가 이렇게 어디 여백 적당한 여백 밑에가 여백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5번만 해당되는 입지계만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말하는 겁니다. 시장군수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시장군수는 안 돼요. 시장군수는 지구 단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입지계획 최소구역은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용기, 지, 도가 있습니다. 이거 결정하는 절차는 우리가 따로 배우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누구나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대도시장도 할 수 있습니다. 용도 용인데 이 용을 다시 한번 풀어 쓸게요. 이거는 용도 지역 또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좀 봐야 되니까 이 앞에다 쓰겠습니다.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하는 게 있는데 용도 지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용도 구역에 그 전에 용도 구역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얘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고요. 이거는 시가화 조정 구역이고 얘는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고 이거는 지금 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앞에까지는요.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 용도구역은 일반적으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마다 각각의 임자가 따로 있어요.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국장.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기반시설 설치도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는데 얘는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산이든 부산이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싶다 하면 특광별별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요. 그래놓고 부산에서도 부산시장이 결정 못하고 국장에게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결정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누가만 해요. 시도지사도 못 건드려요. 국장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일반적으로 세요. 대도시장이 결정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얘보다 좀 중요해서요. 대도시장은 못하고 시도지사만 결정권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이것은 시, 국장, 시, 도, 지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국장이 안 써도 돼요. 얘처럼 똑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입안을 해서 국장이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결정권자예요. 국장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여기도 뭐 써놓지는 않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 입안에서 국장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입지기재 최소구역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국장만 독점적으로 했었는데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거 일반적인 결정권이 됐어요. 얘는 시험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2019년 12월 31일부터 없어져요.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제도가 없어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남았죠. 시험에서 다룰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만 볼 거예요. 몇 가지만 해서 자세히 안 보고. 근데 이거는 바뀌었는데 혹시 틀리게 하면은 이건 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 들으면 국장이 독점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강사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이 사람이 해요.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왜냐면 그냥 소문에서 이렇게 한다 바뀌었다고 소개해주면 좋은데 붙이게 있어요. 붙이게에서도 이렇게 바뀐다면 좋은데 그래 몇 조는 언제까지 효력있고 몇 조 몇 항은 언제까지 효력있다 했는데 이걸 다 꼼꼼히 찾아봐야지 이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분명히 올해도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쉽죠. 회장이 하죠. 그리고 이제 국장이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얘밖에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반적인 결정권자고요. 나중에 볼 거예요.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나중에 대도시 시장에서 뭐 도시에서 따가지고 대도시 붙이면 될 것 같고. 자. 네, 중요한 것이 이제 어디야? 시가화 조정구역.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올해도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시도지사가 결정해요.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가 결정한다? 국장. 그게 이제 여기다 붙어 나오는데 여기에서 외울 필요 없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을 만약에 공부하는데 10개를 공부해야 되면 그거 하나로 빼면 좀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한정해서 붙일 필요가 없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 그리고 입지기는 누가 결정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다시 말 안 할게요. 안 하겠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시도지사. 그래서 만약에 시가화 조정구역을 이렇게 양산에서 정하고 싶다. 양산이 아니고 대도시, 김해에서 하고 싶다. 김해는 대도시인데요. 대도시장은 본래 도시군 관리 결정권이 있죠. 하지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해서 김해에 정하고 싶으면 그것은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돼요. 대도시장이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권자 아니니까 누구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만. 그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만 있네. 여기는 1.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것 해가지고 이제 1, 2, 3번은 국장이 하는 겁니다. 국장. 그러니까 뭐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것들은 국장이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왜냐하면 1번도 국장이 위반한 것은 뭐 국가 계획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 계획과 알 수 있는데 딱 독립적으로 외워야 될 것은 개발 제한구역.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은 국장이 결정한다. 결정 절차.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어쨌든 뭐 행정기관, 관계된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심의.
국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국장이 심의하는 것은 항상 어디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지자체장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심의를 거치는 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울은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요. 양과로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면 협의 심의 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본래 거치는 절차를 변경할 때도 거치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경미한 조금 바꿀 때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죠. 그 생략할 수 있는 것이 그 밑에 이제 보면은 파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67페이지까지. 많죠?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절차에서도 항상 경미한 절차로 생략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 정도 양의 버금가게 온갖 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근데 그 중에 어떤 거가 나오긴 나와요. 한 문제, 두 문제가. 근데 그것은 찍어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 양과 5번 고시 열람하는 게 있죠. 송부하는 것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송부한다는 말이고, 국장도 이제 송부를 해줄 것이고, 결정했을 때. 근데 그거 송부는 버리고요. 송부까지 하면 너무 정신없어요. 산만해지고. 자,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고시 열람만 보면 돼요. 고시 열람. 고시 열람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정의 효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시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뭐요? 무슨 도면? 지형도면. 자, 여기 고시 열람하는 말인데, 이 고시 열람은 본 것처럼 양산이고요. 여기 도심이 있고 뭐 부도심 하는 것들을 제가 가정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현재 그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용도지역 아까 썼다 지웠는데, 이게 농림지역인데 부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도시지역으로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뭘로 해야 돼요? 무슨 계획?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계획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요. 기초사하고 이게 도시지역을 하는데 적합한가? 농림지역은 뭐 땅이 물렁물렁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단단해야지, 집안이 단단해야 건축물 건축할 수 있겠죠. 기초사하고. 의견 청취해요. 주민 지방의 의견 듣고, 그리고 입안했습니다. 양산시장은 대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 못하고 도지사에게 결정을 받아야 돼요. 대도시장이나 특별시 광역시장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시합니다. 이것이 1월 2일부로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지역 중에 뭐 주거지역 중에 뭐 3종 일반 주거지역 바뀌었습니다. 고시해줘요. 어디에 실어요? 15나 이제 뭡니까 군보 같은 데 실어줍니다. 공보에 실어줘요. 1월 1일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이 바뀐 내용은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만 알려주면은 그 바뀐 구체적 내용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구체적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서류를 비춰줘요. 바뀐 곳의 행정구역과 행정구역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세히 밝혀줘요. 여기다 글로서 이 내용을 아무리 잘 써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곳에 딱 사는 사람 같으면야 어디서 어디까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면 거기쯤 바뀌었구나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글로 써도.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준 게 뭐예요? 지형 도면. 지형 도면을 이제 그래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글로 써주는 것이 고시 열람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동그라미 그렸죠.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도시적으로. 그걸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 지형 도면. 그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이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날부터. 이러한 규칙, 계획하는 것들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것들과 뒤에 있는 거 다르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행위를 규제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를 규제하면 안 되죠. 알려주더라도 대충 알려주면 안 돼요. 엄마 마음에 안 들면 때릴래 이러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림. 지형도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합니다. 고시한다. 만약에 지형도면을 1월 5일 날 고시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효력 발생해요? 1월 5일부터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효력 발생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요 3종 2종을 할까? 그냥 2종 아까 여기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있고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이 있다고 했죠.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 주거지역이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에는 이제 이것만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단독주택 중심, 이거는 공동주택 중심. 여기는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공동주택 못 지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2종 전용 주거지역을 1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언제? 바꾸면서 1월 2일 날 고시하고 열람했어요. 그리고 바뀌었다는 그림을 언제 그려줬어요? 1월 5일 날 이렇게 바뀌어주면 그 바뀐 거 여기를 바뀌었다고 칠까? 자,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언제부터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1월 5일부터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요 1월 5일 전에 여기서 여기 아까 2종은 공동주택 된다고 했죠? 연립주택 아파트는 돼요. 여기는 안 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1월 5일 이전에 연립주택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시작을 했으면요. 이렇게 1월 5일 이전에 공사에 시작했으면 바뀐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에게 부여된 재산권을 나중에 효력이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박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득권 보호.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조심할 게, 자, 이 개도시 수입도 도시군 관리계획 일정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여기서 여기가 2종 전주 1종 1주로 바뀐 것이 아니고 2종 1종 전주로 바뀐 게 아니고 여기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거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거의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는데 자, 1월 5일 날 그렇게 지정되면 고시해졌습니다. 1월 3일에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합법적인 공사를. 그 사람은 1월 5일 이후에도 이 지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 뭐라고요? 아까 자 2종 전주 당시에 허가받아서 공사 시작한 사람은 1종 전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신고할 필요 없어요. 공사 시작한 사람은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해야 돼요. 3개월 지나면 이제 그때는 공사 못합니다. 포기했다 생각하고요.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여기 시옷과 시옷이는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시가 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신고를 해야 된다. 얘는 그냥 재미삼아 만든 말이고 기억 안 내세요. 숫자 같은 것들. 3개월이긴 하지만 나중에요. 도시개발구역과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역시 여기서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큰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 구역 지정 전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어요. 여기도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관련법 뒤에 가서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따로 볼 것이고 여기서 신고는 뭐만 있어요? 여기 시옷과 시옷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관련된 내용은 칠판에 그냥 놔두겠고요.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교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